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공문이 2개 정도가 나갔는데요. 네. 하나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네. 저도 이 공문 본 적 네, 있거든요. 네. 밴드를 소개하는 공문이 나갔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는 한라인에 관련된 공문이 나갔는데 네, 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밴드를 소개하는 음. 공문을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네, 그러냐면 저기 G수익 관련된 밴드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현재 가입하신 분들이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음.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질문을 올리시면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답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대답들이 대부분 경험에서 나오는 답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답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밴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화면을 좀 크게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조금 입장할 때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1탄에 소개할 때는 그냥 밴드 QR코드만 드렸더니 그냥 막 입장을 하시고 네. 막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수입 밴드 어떻게 QR코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은 가입 인사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밴드 프로필에 꼭 소속교와 실명을 네.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김창호 하고 괄호하고 안양여중 이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밴드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교육청에서 열고 뭐 주무관님이 하시고 이런 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사들이 서로 간에 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즉각적으로 답변 안 한다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는 밴드 답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해보고 궁금한 점 올리고 하는 그런 밴드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답변이나 피드백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보가 필요한 대한민국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서 처음 만들었죠? 김창호 선생님 이거는? 네. 네.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해 질문이 올라오면 이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고 답을 어떨 게 모를 경우에는 막 찾아서도 달아드리고 맞아요. 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뭐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시간 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대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클래스룸 관련 질문 올려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주제가 하나 더 있는 게 크롬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에 크롬북을 제공했는데 지금 도대체 크롬북이 뭐예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크롬북 화면에 보이는 크롬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롬북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크롬북을 검색을 해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에서는 검색을 하면 크롬북 종류가 너무 많고 가격도 다양하고 우리나라 큰 기업들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크롬북에서 말씀드리면 생긴 모양은 일단 저렇게 생겼어요.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탭같이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나 봐요. 이게요?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뒤로 뒤집어서 탭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가격은 약 한 4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크롬북은 생긴 모양은 작은 모양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는 운영 체제가 바로 크롬북인데 특이하게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앱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가장 좋은 건 세 번째 보시면 바이러스 업데이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설치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12시간 정도 가요.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한번 충전하면 한번 충전해요? 12시간 정도 갑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 공모 사업 할 때 1차에 신청을 해서 36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난 2019년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네 학교도 크롬북을 한번 써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락이 와서
네, 한 2020년도에 공모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 담당 선생님이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또 연락이 왔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미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예, 원래는 이제 벌써 시작이 그쵸, 원래는 됐었어야 벌써 시작은 됐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그 네. 기기를 또 이제 기기가 없는 가정에 또 보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 공문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써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궁금한 질문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밴드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요즘에 핫한 기능인데요. 구글 클래스룸 자체에 행아웃 미트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클래스룸 들어가서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 설정에 들어갔더니 행아웃 미트라는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새로 생긴 거죠? 네.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며칠 전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거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클래스룸 첫 화면에 저 링크 주소가 바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링크 주소 누르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행아웃에 다 모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인미연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구글 교육연 G수익 계정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하면 발급받은 계정 사용이 안 되나요?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 나올까요? 그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밴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가 많은데 구글 클래스룸에서 문서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클래스룸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학생들한테 과제만 내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과제 보고 뭐 채점을 하시거나 그렇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저런 말씀들을 하세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과제를 수정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평가를 활용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을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수정하고 싶은 제출 취소를 누르고 수정한 다음에 또 제출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 기능을 찾다 보니 이제 소유자라는 개념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는 선생님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드라이브 화면인 거죠? 제가 작년에 했던 거 보여드리는 건데 저렇게 소유자가 나로 돼 있어요. 그 선생님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사라는 교사. 얘기고요. 만약에 학생이 제출을 안 했으면 저기 소유자가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학생이 다 과제를 제출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고 자, 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를 삭제를 하시면 학생들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볼 수는 없지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저 파일이 똑같이 있어요. 그 학생도 사실은 볼 수 있고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클래스룸에서만 볼 수가 없지 구글 드라이브에 가면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파일을 못 보게 삭제를 하면 되는데 자, 소유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이 제출한 파일이더라도 선생님께서는 저 학생이 제출한 파일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면 학생들이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삭제를 하기 전에 뭘 더 하셔야 되냐면 복사를 해서 놓으시면 카피를 해서 그렇죠. 일단 다 해놓고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시고 원본 파일은 다 지워버리시면 선생님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정 제출할 수 있는 걸 아예 막을 수 있고 아예 평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선생님. 요거는 지금 당장은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미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계정과 학교 자체에서 G수익 계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점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요거 PPT처럼 다 드셔도 되고요. 네네. 일단 그 G수익을 사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계정이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일단 말씀드리면 요 질문을 많이 자주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발급해주는 계정의 장점이 학교 자체 계정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보완 그렇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일단 교육청에서 발급해주는 지식 계정은 일단 신청이 너무 간단하죠. 네, 담당하시는 분이 좀 바쁘시긴 하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GOE 메신저로 신청을 하시면 거의 뭐 하루 정도 후에 관리자 계정을 발급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계정도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면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빠른 점은 그렇죠. 있네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하셨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하신 계정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학교를 이동하셨을 때 그 관리자분한테 요청을 하세요. 학교를 옮겼다 하면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계정을 옮기신 학교로 이동을 이동해 주니까요. 계속 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계정을 사용하신다면 학교로 옮기실 때 그 자료들은 뭐 복사를 해 가시던가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공유 걸어서 자료를 옮기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댓글 조금만 읽을게요, 선생님. 일단 강민정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덕택에 온라인 계약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임도빈 선생님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PC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의 메뉴가 다른지를 질문해 주셨어요. 메뉴 거의 다 똑같은데요? 똑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만 위치가 좀 다르고 화면 보이기에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 화면 자체만 다른 거지 메뉴나 그런 것들은 저는 똑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히히님께서 아까 그 놓치셨나 봐요. 클래스룸 행아웃 추가는 어느 메뉴에 있나요? 못 찾았어요. 설정. 그 컴퓨터로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설정 버튼이에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밴드 질문 다른 거 올리실 동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학번하고 이름을 꼭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밴드에도 올랐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학번이랑 이름도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구글 설문 만들 때 이메일 수집 기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있네요. 그 이메일 가지고 어떤 학생이 제출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문 받을 때는 거의 무조건 학번 이름도 같이 입력을 하게끔 설정 문항을 설정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 댓글을 빨리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선생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에 클래스룸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클래스룸 들어와서 모르는 것들은 그 공개 댓글에 글을 올려라 했더니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들어가서 답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 피드백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요. 요거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수잇을 열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 방을 만들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구글 클래스룸을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선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구글 클래스룸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이 저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구글 문서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설문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꼭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연수까지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연구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자료만 활용하셔도 선생님께서 충분히 혼자서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기능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서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네. 요거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충분히 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굳이 뭐 학교에서 연수 자체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네. 없고 뭐 꼭 저희 연구의 채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자료가 네, 많아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밴드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영어 교사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G 스위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뭐 G 숫이라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에 이 자를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게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G 스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은 선생님 사실은 저도 여쭤봤어요 영어 선생님들한테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읽는 거냐. 그렇죠. 네. 스윗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희희님께서 행아웃은 G 스윗 계정만 가능하네요. 개인 계정은 안 되고요. 제가 여는 거는 그렇지만 아니요. 네, 여는 거는 그 G 스윗 계정이 있어야 열 수가 있어요. 네, 열고 참가하는 거는 그냥 일반 계정으로 참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 회의를 여는 기능은 선생님들께만 권한을 드렸거든요. 딱 교사한테만. 학생들은 못 열게 자체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선생님들만 열고 학생들은 참여만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관리 콘솔에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리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일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수락을 하게끔. 보고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조금 깨름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실수로 학생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수락을 해주고요. 전혀 이거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거부를 해버리죠. 그런 기능들이 다 있네요.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G 스위트 계정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할 때 꼭 학교 대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게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니면 필요한 교사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써보고 싶다. 그러면 뭐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학교 내부 자체에서 우리는 안 쓰겠다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가 나는 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능은 한 거잖아요. 선생님. 대신에 이제 선생님 신청하신 분이 계정도 만드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정 만드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설명도 교육청에서 다 보내주거든요. 그거대로 하면 계정 바로 만들 수 있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게 큰 업무가 될 수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 걸 신청을 하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라도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테스트 해보고 싶다? 저 같으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답변에는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계속 올려주시고요. 또 이제 밴드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 클래스룸에서 동영상 사용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온라인 수업 시작하고 나서 밴드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게 그 내용인데 그 동영상 재생 횟수가 초과돼서 재생이 안 된다. 그런 게 또 있나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을 까먹고 있다가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750기가 이상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만약에 1기가짜리 동영상을 750명 이상이 봤다. 그러면 얘네들이 하루 정도는 차단을 하나 봐요. 그런 정책이 또 따로 그게 있는 거죠. 있는 거 같아요. 750기가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들 질문 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뭐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아무래도 해보셨으니까 행아웃 하시면서 또. 그 밴드에서 또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게 경기도 교육청 계정하고 학교 자체 계정 사용하는 거에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학교 자체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설정을 선생님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그게 업무적 부담이 상당히 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담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차이점은 학교 자체 계정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권한을 학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차단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움이 더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런 권한을 많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풀어줬었어요. 좀 자유롭게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 A 학교 선생님이 B 학교의 계정을 삭제를 한다거나 서로 간에 그렇죠. 그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실수로 그런 거예요.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정을 다른 학교 걸 바꿔놓는다거나 그게 가능했군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B 학교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권한들을 많이 이렇게 회수를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올렸던 자료가 한순간에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 모든 학교 계정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권한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학교 자체 계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학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 그거에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은 거는 1년마다 이거를 갱신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1학년 때 만든 계정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정 삭제하는 권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학교 폴더에 미사용이라는 폴더를 아예 만들고 거기에 넣어 놓으면 교육청 관리자분이 삭제를 해주신다라고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했는데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또 이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지수입 뭐 크롬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조언 왜냐면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해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쨌든 관심을 갖고 뭐 위드랑이라든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어렵게 배웠는데 이번에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참에 이게 언제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요 남는 시간들을 좀 활용하셔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계약 이후에도 선생님들께서 꼭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좀 많이 수업적으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만 더 이것도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배우시기에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년 썼는데 아직까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저희 사실 연구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카카오톡을 쓰다가 작년부터 이 클래스룸을 바꿨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만큼 기능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선생님 2가지 질문이 더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교육청의 요청 시에 어떤 권한들이 축소되었는지 정리된 걸 볼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볼 수가 없고요. 그냥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제가 대충 보면 계정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네 학교 학생들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 비밀번호 잊어먹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거. 그리고 그다음에 크롬북을 사용하시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크롬북에다가 앱을 설치를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런 것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최소화로 줄여놨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 간에 학교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최소화.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그닥 뭐 클래스룸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민정킴께서 이 질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할까요? 저희가 논의했던 문제예요.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혹시 대화를 하셨군요. 초등학교에서는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나요? 그랬더니
일단은 너무 아직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위드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이 불편함 때문일까요? 네. 어떤? 가입은 사실 불편하진 않죠. 학교에서 계정을 다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가입은 괜찮은데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과제를 한다거나 하려면 초등학생들은 구글 문서에 가서 문서 작업하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용어들도 어렵고 뭐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학생 정도만 되면 저는 수업하면서 구글 문서 작성하는 법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자기네들이 뭐 문서 작업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도 가르치시니까 사실은 충분히. 초등학교는 그런 구글 문서 작업하는 것부터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주어진다면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어쨌든 다들 힘드신 시기잖아요. 맞아요. 이번 기회를 힘들지만 선생님들 개발하는 시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서 다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가면 선생님 뵐 수 있는 거죠? 저도, 답변으로. 근데 질문이 올라오면 저보다 먼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거의 뭐 1초 만에 답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끔씩 올리고요. 어쨌든 들어가서 보기는 수시로 들어가서 봐요. 어쨌든 거기에서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